안녕하십니까. 고려의대 민경진입니다. 우선 대한골반통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회장님이야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Nociceptive and Neuropathic Pain이라는 주제로 즉 통각 수용기성 통증 및 신경성 통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증연구협회에서 정의 내린 통증이란 실제 혹은 가상의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하고 감각적이며 감정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존하지 않는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도 통증은 발생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통증은 회피 운동 반사와 자율신경계 반응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의 종류로는 크게 노시셉티브 통각 수용기성 통증과 뉴로패식 신경성 통증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둘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믹스드 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시셉티브 통각 수용기성 통증으로는 소마틱과 비세랄 통증이 나눠져 있고, 뉴로패식 통증은 페리페랄과 센트럴 페인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시셉티브 페인 통각 수용기성 통증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시셉티브 페인은 가장 흔한 유형의 통증으로서 염증이나 화학적 자극으로 발생하는 통증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등과 같은 물리적 활동과 손상으로 통각 수용기 신경섬유가 과민해지며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체 방어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어딘가에서 우리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 그것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 통증이 생길 경우 회피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성격으로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손상이 회복되면 약해지며 사라지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페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시간 지속되는지는 그 손상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성일 수도 있고 만성일 수도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도와 정도는 다양할 수 있겠고, 또한 리퍼드 페인, 연관 통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시셉티브 페인은 노시셉터라고 불리는 육체에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또는 열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자극을 탐지하기 위해서 특수 설계된 수용체를 통해서 중계되는데, 이들의 종류는 A베타 파이버, A델타 파이버, C 파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베타 파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위해하지 않은 미케니컬 스티뮬러스를 받아들이는 노시셉터가 되겠고, A델타 파이버는 우리 몸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케니컬 스티뮬러스를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노시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델타 파이버는 통증의 양상이 샤프하고 로컬라이즈된 페인을 메디에이터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C 파이버는 우리 몸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열적 손상이나 케미컬 스티뮬라이를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통해서 중계되는 통증 같은 경우는 약간은 덜하고 버닝 페인으로 중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시셉티브 페인의 종류로는 소마틱 페인과 비세럴 페인이 있습니다. 소마틱 페인의 경우는 근골격계, 관절 또는 피부의 통각 수용체를 통해서 중계되는 통증이 되겠고, 이 통증의 양상이 약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골관절염, 외상 유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세럴 페인은 내부 장기 및 평활근에 위치한 통각 수용체를 통해서 중계되는 통증으로 통증의 양상이 약간 둔한 통증, 산통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예로서는 생리통, 위염, 맹장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리퍼드 페인, 연관 통증은 실제 실존하는 페인풀한 스티뮬러스나 오리진의 위치와는 다르게 다른 곳에서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리퍼드 페인으로 할
할 수가 있겠고, 그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티슈를 서플라이하고 있는 센서리 너브가 커넥션한 네트워크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저희 산부인과에서 주로 알 수 있는 리포트 페인은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환자들이 어깨가 부위가 아파요 라고 할 때, 이는 CO2가 다이아프라임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게 나타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흔히 내과적인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MI가 왔을 때 환자들이 왼쪽 가슴도 아프지만 이게 팔도 아프다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리포트 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로패식 페인, 신경성 통증은 신경계가 손상되었거나 질환이나 외상으로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이런 뉴로패식 페인은 체신경계의 신경이 손상되어서 감각신호를 변형되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외견상으로는 상처나 통증의 원인이 없는데도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고, 대부분이 만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믹스드 페인, 복합성 통증은 노시셉티브 페인, 통각 수용기성 통증과 뉴로패식 페인, 신경성 통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알 수 있는 게 저희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말리그넌트 튜머 페인이나, 내과적으로는 다이아베틱 푸 신드롬 같은 실제 원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함께 이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에서 통증을 받아들이면서 이 통각 수용기성 통증과 함께 신경성 통증이 함께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노시셉티브 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가장 간단한 페인 스케일은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환자분께 이런 그래프 스케일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통증을 갖고 있는지 점수를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점수를 환자들이 선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환자가 통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7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옹베이커 페이시스 페인 레이팅 스케일이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뉴로패식 페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3L 어프로치라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룩, 리슨, 로케이트로 정의할 수 있고, 룩이라는 건 정말로 환자분이 페인을 호소하는데 그 위치에 있어서 정말로 무슨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고, 리슨은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로케이트는 환자분이 정말로 통증을 호소하는 그 위치와 그 신경계 자체에 무슨 이상이나 업노멀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룩, 관찰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센서리나 피지컬, 육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해당 부위를 확인하고, 다른 건강한 부위와 비교를 해서 정말로 색깔이나 체온의 변화, 그리고 스웨팅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뉴로패식 페인과 연관돼서 센서리 어브노멀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베드사이 테스트를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 다리를 올릴 때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코튼 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환자분을 자극을 했을 때 그 해당 부위에 이상을 정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룩 과정을 거치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분들, 선생님들께서 외래 진료를 보실 때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화끈거려요, 간질간질합니다, 먹먹해요, 쏘는 것 같아요,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해요, 여러가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통증을 기술을 할 때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환자분이 호소하는 내용을 한글로서 적어 놓는 것이 나중에 이 통증을 환자분
환자분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나 환자분과 라포를 쌓을 때 이 환자가 이 의사가 내 얘기를 정확히 듣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적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케이트, 그 위치를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그 해당 위치와 신경계에서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신경 자체에 혹시 리전이나 디스펑션은 없는지를 관련성을 찾아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회음부에 대해서 나는 아프다,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 통증이 정말로 벌바나 버자이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신경계, 예를 들어서 S2, S3에서 관련된 질환은 없는지, 신경계 질환은 없는지 해당 부위의 신경계와 함께 관련성을 찾아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크로닉 펠빅 페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닉 펠빅 페인은 골반과 관련된 장기에서 통증이 유발됐다고 생각되어지는 되게 지속되고 넌사이클릭한 페인으로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로닉 펠빅 페인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자궁근종, 엔도메트리오시스, 아데노마요시스, PID, 볼버디니아,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 UTI, pelvic congestion syndrome, irritable bowel syndrome, 리베이트 신드롬, 사이콜로지컬 코즈 등 대단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질환을 생각을 할 때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그 통증의 양상, 통증의 증상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그 크로닉 펠빅 페인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내용은 미국 가정의학회지에 실렸던 크로닉 펠빅 페인을 갖고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어떻게 진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옮겨봤습니다. 크로닉 펠빅 페인을 갖고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자의 병력 정치, 통증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피지컬 리뷰를 시행한 후 만약에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포스트코이탈 블리딩이나 포스트메노포잘 블리딩 그리고 통증이 폐경 후에 발생했다든지 아데넥살 메스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된 증상이 있을 경우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의 말리그런시나 캔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료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진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레드 플래그 파인딩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데노마요시스나 엔도메트리오시스 같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페인이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된다 라는 소견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런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이빌루에이션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특정 질환을 저희가 특정하기 어렵다 어떤 질환을 특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CBC, 그다음에 ESR, UA, 클라미디아나 고노레아 테스트 그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여러 감별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고 만약 이 해당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진료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환자 통증이 심할 경우는 라파로스코피까지 고려해서 정말로 여기서도 정상이다 라고 하면 크로닉 리저널 페인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다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인의 매니지먼트로 간략히 보시면 먼저 도시셉티브 페인 같은 경우는 퍼스트 라인 매니지먼트로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NSAID를 먼저 사용을 하고 통증이 심할 경우 트라마돌이나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를 추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로패식 페인 같은 경우는 오피오이드 아날제식이나 안티디프레센트, 안티컴펄센트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안 되는다면 텐스나 아큐펑처 같은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다. 만약에 이도 안 통한다면 심판테틱 블러드 같은 인베이시브 메소드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 학회 후반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